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역시 이제 메인 재료는 뭐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보통 이제 전쟁 나오면 정쟁이 발생되고 나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제 전쟁 나고 나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재료가 합쳐지는 상황이 불편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딱 보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웠는데, 투자들이 좀 걱정했던 거는 이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데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된 거죠. WTI가 우리 장중 돌아갈 때 94달러 60센트, 거의 95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100달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 어쩌면 100달러 넘어갈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또 긴축 이야기, 인플레이션 이야기 이게 나오게 되니까 부담이 된 거고, 또 오늘 이제 외신에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생산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도 가스지만 곡물 관련돼서도 또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푸드 쇼크라고 이제 표현이 됐잖아요. 이게 곡물 쇼크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 뭐 이런 거 생산 많이 하는 나라고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천연가스 급등, 국제유가 급등, 여기 이제 먹거리 가격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도저히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안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내렸고, 근데 주식시장하고 상품시장은 그렇지만 또 외환시장은 또 차분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뭐 거의 올라가지 않아서 1200원 언저리에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재료는 1200원 환율로 치면 1200원 부근에서 악재성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호냐, 1200원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웅크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번 악재 별거 아닌데 주식시장만 저러는 거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중요한데, 1200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뭐 16일 침공설 그것 때문에 그냥 괜히 오버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되면서 상품 시장, 주식시장 안정되고 환율도 1200원 밑에서 조절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6일 침공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어쨌든 그 전후에서라도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자꾸 나오게 되면 좀 어렵게 된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지금 전쟁 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환시장은 오늘 차분했다. 근데 이제 지표도 그렇고 이제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크라이나 환율은 지난주 주말 기준으로는 그냥 강보합 정도였거든요. 급등을 했거나 이제 그 정도, 강보합은 아니라 올라가는 정도긴 했는데 폭등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체로 좀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6일 침공설 뭐 이런 거를 반영한 수치는 아니라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우크라이나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환율까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세상이 다 됐네요. 근데 어쨌든 주말이라든가 외환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비하면 좀 안정됐다라는 점이 좀 특이했던 흐름이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코스피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거거든요. 코스피가 3000에서부터 빠져서 2600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절반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800 언저리까지 올라갔었죠. 절반 가까이 갔다가 이제 그게 저점이 됐고, 오늘 또 방어된 위치를 보면 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600에서 2800 올라간 거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절반이 2700이잖아요. 또 그 선은 또 안 깨고 버텼어요. 말 바꾸면 여기서 무너지면 투자자들은 2600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를 보게 될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긴축이 되고 여기에 뭐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 지난번에 2600에서 꼬리 달고 올라갔을 때에 비하면 지금 위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유가는 더 비싸고 금리는 더 높고 더 악재를 크게 해석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700 정도 전후에서는 좀 방어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이제 좀 수통이 트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은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싸가지고 동시효과 전까지는 매도가 많지 않았었는데 동시효과에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차피 2시 넘어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었거든요. 2시 이후만 따져놓고 보면 한 2천억 들어온 거예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 내내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도 매수였고, 그러니까 옵션은 또 매도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한 건 좋은데 이제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좀 세진 않았죠. 이게 장중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금융주 매수하고 의약품 매수하고 뭐 그랬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2,700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는 의미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들이 제법 들어왔는데, 그 최근에 코스닥의 외국인들 패턴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HTS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코스닥 시장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패턴, 이게 보시면,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시면 이틀 정도 한 4천억 팔았다가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한 4천억 정도 전후, 4천억 정도 전후 매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매수. 이때도 보시면 4천억 정도 전후 이상이긴 했지만 매도 나오고 매수로 오고, 그 정도 매도 나오고 매수로 오고, 매도 나오고 매수로 오고, 이게 진짜 한참 패다가 지가 지치니까 좀 쉬었다가 또 패고 막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살려는 드릴 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이러다가 기습적으로 매수로 돌려버리면 그게 시황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 85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내일도 순매수로 들어오고 3일 연속 순매수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틀 연달아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바닥이 되는 거고, 이제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내일 만약에 기존의 패턴대로라면 내일 매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게 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850 정도 됐을 때 CDF 관련된 매물, 뭐 포트폴리오 교체용 매도 이런 것들이 다 진정이 된 건지, 오늘 하락이긴 했지만 요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를 살펴보면 100달러 국제유가가 근접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달러 갔을 때 이제 투자들이 상상할 때 100달러 얘기할 때는 그게 고점이 될 거야라는 거를 상상을 했던 건데, 100달러에 근접을 해버리면 돌파해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걱정이 커질 수 있거든요. 오늘 유가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전에 떨어지면서 90달러 초반까지 빠져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지 좀 안도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넘어서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슈가 더해질 수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을 하루만 매수할 거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오히려 내일 매수가 켜진다면, 아까 제가 패다가 지가 지쳐서 쉬었다 또 패고 막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바뀌면 큰 매도가 진정이 되면서 이번 이 850 정도 되는 게 또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지느냐 아니냐 수급을 보면서 판단해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형주가 버텨주면, SK하이닉스 오늘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하이닉스 안 빠졌잖아요. 이게 버텨주면 코스피 시장을 또 지탱시켜주는 요인이 되면서 2,700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지금 뭐 어쨌든 계속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버텨줄 거냐, 아니면 하이닉스 마저 무너질 거냐, 요 구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종을 보면 곡물, 구리, 엔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곡물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움직인 거잖아. 이 구도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결자 해지, 사고 친 종목이 반전을 하면 시장이 악재 사이클 끝,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코스피는 자동차, 코스닥은 게임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서 이 제가 리스트 안에 들어갈 때 게임, 자동차 이게 들어가면 이제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표 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320개가 나왔거든요. 사상 최대 하락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20년도 코로나 국면에서도 안 나왔던 숫자였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하락이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최대 하락이 나오고 나면 좀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달 바꾸면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3월, 2월 말, 3월 가면 이 패턴만 놓고 보면 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뭐 이제 보여지는 수급을 더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을수록 계속 종목을 더 추려놓자. 실적, 4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추려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기운들 내시고, 또 제가 이제 트레이더와의 대화 그 방송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제가 정리되는 대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